지피지기 100점 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중국 전국시대에 지어진 손자병법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또는 그들보다 더 큰 부를 이루고 싶다면 그들이 어떻게 부를 이루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아니겠습니까? 내 주위에는 부자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KB금융그룹에서 발간한 2023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부자들 400명을 대상으로 작성된 보고서이고요. 부자들을 개별 면접하여 우리가 부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들을 물어보고 그 답변을 통계화한 자료입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선 본 조사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그리고 부동산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만 20세 이상 금융의사 결정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KB금융그룹은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고 아파트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도 10억 원 이상 되어야 부자라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45만 6천 명으로 0.9%입니다. 아주 극소수죠. KB가 부자라고 정의한 그들에게 한국에서 부자라면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라고 되물으니 총 자산이 100억 원은 되어야 부자다 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총 자산 50억 원은 14%, 총 자산 200억 원은 10.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500억 이상이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4.2%나 되었습니다. 2020년 총 자산 70억이던 부자의 기준은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2021년 총 자산 100억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2023년까지 3년 연속 10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 자산 100억 이상은 71.9%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타공인 부자라는 결론입니다. 과연 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상하신 대로 한국 부자의 70.6%인 32만 2,200명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100억이면 부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났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의 원천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부자들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하는데 가장 기여도가 큰 원천 1위는 사업소득이 3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투자가 24.5%, 상속증여가 20%, 금융투자가 13.3%,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이 11.3%였습니다. 부자들은 사업으로 돈을 벌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금융투자로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이상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통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속증여를 통해 부를 대물림받는 경우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괜히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돈 버는 시스템, 즉 사업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자산을 늘려나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본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다룬 적이 있어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자산을 늘려나간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부자들은 어디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냐면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총 자산의 56.2%를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37.9%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차곡차곡 사모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024년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우선 2024년도에는 금융자산 중 예적금과 주식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금리 고점이 확인되면 채권 투자를 늘린다는 부자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늘려 금리, 물가, 주가 등 투자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포착되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부자들에게 2024년도에 특별히 고수익이 예상되는 자산이 있느냐라고도 물어봤는데요.
1위는 주식, 2위는 거주용 주택, 3위는 금, 보석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고수익 투자처 1위로 꼽았습니다. 올해는 가파르게 오른 금리로 영끌족들이 고통받는 한 해였는데요. 과연 부자들은 부채를 활용한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동산 비중이 높은 부자들은 무려 58.1%가 부채는 자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부자들은 24.4%만 부채가 자산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부의 성장 동력 첫 번째는 소득 잉여 자금, 두 번째로는 부채 활용을 꼽았는데요. 부채 활용을 통해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내가 가진 자금보다 더 큰 자금을 끌어와서 이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채를 활용하여 투자나 사업 자금을 마련했고 그 부채 규모는 평균 4억 8천만 원으로 금리 인상과 전세 가격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7억 1천만 원보다 2억 3천만 원 감소했지만 부자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에게 어떤 부자가 되고 싶냐고 물었는데요. 그 결과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답변을 했고요. 금수저형 부자들은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진 부자가 되고 싶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산가들은 궁극적으로는 돈이라는 물질적인 가치를 초월하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부자들을 간접적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해답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